네, 분류는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연녀의 관계가 틀어지자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확정받은 건데요. 이들은 일제히 선처를 구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불법으로 의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병원들이 이 수백억 원대 보험급여를 타냈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 사회부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내연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들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이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경찰까지 살해된 사건이 있다면서요? 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당시 피고인인 37살 윤모 씨는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한 다음에 내연녀를 찾아갔는데요. 네. 당시 내연녀는 그의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윤모 씨가 이 남편과 시비가 붙었어요. 예. 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윤 씨가 자기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게 불만을 품고 갖고 있던 흉기로 경찰관을 찔러 숨지게 한 건데요. 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그 과정에서 잠깐 편의점에 들렀다 오겠다라고 한 다음에 음료수뿐만이 아니라 흉기 3자루도 함께 구입을 해서 급습을 했던 겁니다. 이 남성은 이제 자신이 굉장히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어렵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대법원은 일단 이 심신미약의 주장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당시 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10%였는데요. 통상 면허 취소 수치라고 하죠. 그 수치가 0.10%인 걸로 미뤄볼 때 굉장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요. 윤 씨가 비교적 범행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진술을 한 점도 들었고요. 또 자신이 술을 마시면 분노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본인도 알고 있었다. 이런 점도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을 했을 뿐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뭐 결국 경찰관까지 이 살해를 했는데, 자, 윤모 씨 징역 몇 년 받았습니까? 대법원은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 측도 엄정한 처벌을 탄원한다. 이런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사건.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올해 1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46살 신모 씨가 내연녀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고 외박을 자주 한다면서 차로 납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의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신 씨는 그 내연녀의 시신을 3차례에 걸쳐서 장소를 옮긴 다음에요. 총 한 20포대 정도의 분량의 흙으로 이 시신을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들어보니까 범행이 상당히 좀 잔인한데 자신의 범행을 또 부인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 숨기기 위해서요. 굉장히 섬뜩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범행 이후에 이 내연녀의 유족과 상당 기간 함께 살면서 자신도 마치 이 내연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피해자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겁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왜 연락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피해자의 휴대폰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그 전화로 전화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피해자의 전화를 마치 그 피해자가 받았던 것처럼 네, 이렇게 통화 기록을 예. 남기기도 하는 등 굉장히 좀 치밀한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건은 징역 몇 년 정도로 선고받았나요? 네, 그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네.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습니다. 네, 한편 뭐 살인은 아니지만 또 그의 버금갈 만한 또 끔찍한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네, 굉장히 끔찍합니다. 네. 내연녀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인데 워낙 사건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끔찍해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내연녀의 남자 관계를 의심한 게 확인이 됐는데요. 금리를 뽑는가 하면 그 안구를 적출을 하고 또 두피까지 벗겨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예. 굉장히 범행이 가능했던 건지 상상조차 되지는 않는데 1심에서는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됐었는데요.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고 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보겠고요.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그러니까 줄여서 저희가 의료생협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악용한 병원들이 요즘에 좀 많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경찰청과 보건당국이 올해 불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아서 운영된 병원 5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병원의 병원장 78명을 검거를 했고요. 이 중 4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 병원으로 인해서 부당 청구된 건강보험 급여만 7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의료 생협을 악용했다는 것인데 어떤 수법으로 이렇게 부당 이득을 취득했나요? 원래 의료 생협이라는 게 그 조합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싼 값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끼리 스스로 이제 힘을 합쳐서 설립된 조합인 건데요. 네. 이 때문에 주민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직접 이끌어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가 본래의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범인들은 지인 명의만 빌려서 조합원을 그냥 가짜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서 이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세워서 수백억 원대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건데요. 왜 이런 범행을 하느냐? 사실 그 의사 면허가 없으면은 의료기관을 세우기가 어려운데요. 네. 의료생협을 세우면 의료기관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 주민 스스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의료생협을 만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예, 되는데요. 그럴 것 어떤 같아요. 부작용이 있는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부분을 주로 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진료비가 가중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보통 의료생협이 일반 의원보다 그 항생제나 어떤 주사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의료 질이 좀 저하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금 설립 요건이나 뭐 인가 절차가 굉장히 좀 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까다롭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조합원 300명하고 3천만 원의 출자금, 또 조합원에게 그 이익이 생겼을 때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원칙만 지키면 설립이 가능한데요. 앞서 보신 그 범행 수법처럼 명의만 대여해서 조합원을 꾸리거나 출자금을 그 대신 내주는 수법 등으로 인가기관을 속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가기관 또한 이 조작된 서류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전문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이 인가를 한다는 그 주체라는 점도 좀 검토 대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 황정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